김해공항 출발 대기실에서 승객들이 탑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후 3시 30분 김해발 김포행 국내선 여객기가 곧 이륙할 예정입니다. 평범한 국내선 운항처럼 보이지만 이 비행은 곧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위험한 상황으로 변할 것입니다. 오진경은 객실 사무장 유니폼을 단정하게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28세의 그녀는 대한항공에서 근무한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동료들은 그녀를 얼음여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감정을 거의 드러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경의 진짜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진경은 작은 서랍에서 낡은 군번줄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이었습니다. 매일 출근 전 이 군번줄을 목에 걸며 마음을 다잡는 것이 그녀의 의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전직 해군 특수전전단 출신으로 북한 공작선 격침 작전의 주역이었습니다. 진경 역시 해군 특수전전단에서 3년간 복무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비행 중에는 감정도 날개도 내릴 수 없다. 진경은 거울을 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생전에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도 절대 감정에 휩쓸리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군 시절 진경은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기내로 들어서자 동료 승무원들이 인사했습니다. 김수연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진경 씨, 오늘 승객 중에 좀 특이한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비즈니스석에 앉은 분들인데 뭔가 분위기가. 어떤 분들인가요? 3A 좌석에 앉은 분이요. 선글라스를 끼고 계시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여요. 진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예민한 감각이 벌써 무언가 이상함을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군 시절 훈련받았던 위험 감지 능력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승객들이 하나둘 탑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진경은 입구에서 승객들을 맞이하며 좌석을 안내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완벽했지만 눈은 끊임없이 승객들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항공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탑승이 거의 끝날 무렵 비즈니스석 3호에 앉은 남성이 등장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남성은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고 턱 부근에 칼자국 같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문신이 새겨져 있었고 걸음걸이에서 위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남성이 좌석에 앉으면서 진경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진경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승객이 아니었습니다. 군 시절 대테러 훈련에서 마주했던 위험한 인물들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남성의 가방에서 무언가 딱딱한 물건이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진경은 즉시 그것이 무기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편안한 여행 되세요. 진경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남성은 고개만 살짝 끄덕이며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곧 끝날 거야. 진경은 그 말을 들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경계태세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석에도 수상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20일 뒤 좌석에 앉은 건장한 남성이 계속해서 비즈니스석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죽 점퍼 주머니에서 무전기 같은 것이 살짝 보였습니다. 모든 승객이 탑승을 마치고 기내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진경은 마이크를 들고 안전수칙을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명확하고 침착했지만 내심으로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승객 여러분,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시고 휴대폰은 비행기 모드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진경은 승객들이 안전수칙을 잘 따르고 있는지 확인하며 기내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3의 좌석의 남성은 여전히 선글라스를 끼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의 손은 계속해서 가방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20일 뒤 좌석의 남성은 시계를 자주 확인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륙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진경은 자신의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착용했습니다. 비행기가 천천히 속도를 높이며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김해공항을 떠나 김포공항으로 향하는 1시간 30분의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진경은 이것이 평범한 국내선 운항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군인으로서의 본능이 강하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안정적으로 순항 고도에 도달했습니다. 진경은 일어나서 승객 서비스를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는 목에 걸린 아버지의 군번줄을 한 번 더 만지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곧 이 평온한 기내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진경은 아직 모르고 있었지만 그녀의 과거와 현재가 충돌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한 지 30분이 지났습니다. 진경은 기내 서비스를 시작하며 승객들에게 음료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계속해서 3의 좌석과 20일 뒤 좌석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진경은 3의 좌석의 남성에게 물었습니다. 남성은 선글라스를 벗지 않은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쉰 듯했고 어딘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진경은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군 시절 경험으로 봤을 때 이것은 극도의 스트레스나 흥분 상태를 나타내는 신호였습니다. 식사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진경은 동료 승무원들과 함께 승객들에게 기내식을 배분했습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이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지만 기내의 분위기는 왠지 무거웠습니다. 진경 씨, 3회 승객분이 화장실에 가신 것 같은데 너무 오래 계신 것 같아요. 동료 승무원 수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진경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벌써 15분이 지났습니다. 화장실 앞에 다른 승객이 계신가요? 아니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문이 계속 잠겨 있어서 진경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화장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비즈니스석 화장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사용 중이라는 표시가 켜져 있었습니다. 문을 가볍게 두드려 봤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진경은 더 강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승객님, 괜찮으시나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진경은 귀를 문에 대고 들어봤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안에서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진경의 시선이 문 아래쪽으로 떨어졌습니다. 문틈 아래로 뭔가 어두운 액체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진경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피입니다. 진경은 즉시 비상키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기 전에 먼저 상황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승객들이 보지 못하도록 몸으로 화장실 문을 가렸습니다. 기내 안전을 위해 화장실 문을 열겠습니다. 진경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문 안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경은 비상키로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그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화장실 바닥에는 붉은 피가 곳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면대 옆에 웅크리고 있는 남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3의 좌석에 앉았던 그 남성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칼이 들려 있었고 그의 눈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화장실 구석에 또 다른 남성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입에는 천이 물려 있었고 손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칼을 든 남성이 진경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개입하지 마세요. 이건 우리 문제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경은 침착하게 상황을 관찰했습니다. 칼을 든 남성의 옷에도 피가 묻어 있었지만 그것이 자신의 피인지 다른 사람의 피인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진경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군 시절 인질 협상 훈련을 받았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저 사람이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 방어였습니다. 칼을 든 남성이 말했습니다. 그의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경은 바닥에 쓰러진 남성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숨은 쉬고 있었지만 머리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승객님, 일단 칼을 내려놓으시겠어요? 안전을 위해서요. 안 됩니다. 저 사람이 깨어나면 또 저를 공격할 겁니다. 진경은 안주머니에서 접이식 볼펜을 꺼내 손등에 적었습니다. 조폭? 내부 분쟁? 그녀의 군인으로서의 직감이 이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내에서 다른 승객들이 소란스러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화장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진경은 즉시 응급벨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상황이 단순한 승객 간의 다툼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칼을 든 남성이 다시 말했습니다. 제발, 경찰은 부르지 마세요. 저는 그냥 도망치려고 했던 것뿐입니다. 도망치려고요? 저와 저 사람은 같은 조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생활을 청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도망치려고 했는데 진경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조직 폭력배들 간의 내부 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행기에서 처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진경은 또 다른 가능성을 생각했습니다. 20일 뒤 좌석에 앉은 남성도 같은 조직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승객님, 일단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시죠. 진경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군 시절의 냉철한 특수요원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기내에서는 계속해서 승객들의 불안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경은 이 상황을 빠르게 정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또 다른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기내에 비명소리가 퍼지자 승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진경은 화장실 문을 재빨리 닫고 상황을 통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몇몇 승객들이 일어나서 무슨 일인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잠시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작은 기내 안전 점검이 있습니다. 진경은 침착하게 방송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화장실 안의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리고 다른 위험 요소는 없는지 파악해야 했습니다. 칼을 든 남성은 여전히 화장실 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남성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지만 호흡은 안정적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깨어나면 또 저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조직에서 보낸 암살자예요. 칼을 든 남성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조직에서 저를 배신자로 몰아서 공중에서 처리하려고 했어요. 사고사로 위장하려고 했던 거죠. 진경은 그의 말을 들으며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조직 폭력배들이 비행기에서 내부 숙청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계획이 틀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진경의 시선이 20일 뒤 좌석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앉았던 가죽 점퍼의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무전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실패했다. 백업 요청한다. 20일 뒤 남성이 무전기에 대고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진경은 그의 입술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군 시절 훈련받았던 기술이었습니다. 진경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 상황은 단순한 개인적인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으로 계획된 조직적 범죄였습니다. 승객님, 일단 칼을 내려놓으시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진경은 화장실 안의 남성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힘이 있었습니다. 군 시절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릴 때의 그 확신에 찬 어조였습니다. 정말로 도와주시겠어요? 네, 하지만 제 말을 따라야 합니다. 진경은 화장실 문을 살짝 열고 20일 뒤 남성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복도로 나와서 비즈니스석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 무전기를 든 남성이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아마 당신을 확인하러 오는 것 같습니다. 화장실 안의 남성이 더욱 떨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도 같은 조직입니다. 만약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진경은 안주머니에서 접이식 볼펜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이 작은 도구로도 충분히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군 시절 배운 기술이었습니다. 20일 뒤 남성이 화장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진경을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승객 한 분이 몸이 좀 안 좋으셔서 화장실에서 쓰러지셨어요. 지금 응급처치를 하고 있습니다. 진경은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남성의 표정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의심의 빛이 있었습니다. 혹시 사모에 앉으신 분인가요? 그런데 왜 그런 걸 물어보시나요? 진경은 반문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이 남성은 분명히 같은 조직의 사람이었습니다. 아, 그냥 그분이 아까부터 자리에 안 계셔서요. 남성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자꾸만 가죽 점퍼 안주머니로 향했습니다. 진경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녀는 기내 카트를 밀고 와서 남성의 시야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남성의 발목을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으악! 남성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의 손에서 작은 권총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진경은 즉시 그 권총을 발로 차서 멀리 보냈습니다. 무슨 짓이야? 남성이 일어나려고 했지만 진경은 이미 그의 목 뒤 압력점을 정확히 눌렀습니다. 남성은 즉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승객들이 소란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진경은 즉시 기내 방송을 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기내 안전을 위한 조치입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아드레날린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군 시절의 감각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화장실 안의 남성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는 쓰러진 20일 뒤 남성을 보고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군 시절 배운 기술입니다. 진경은 간단히 답했습니다. 그녀는 쓰러진 남성의 몸을 수색했습니다. 무전기, 여분의 탄약, 그리고 신분증이 나왔습니다. 김철수, 전과 8범. 진경은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역시 조직폭력배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화장실 안에 남성이 물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일단 칼을 내려놓으시고 상황을 정리해야 합니다. 진경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목에 걸린 아버지의 군번줄을 한번 만졌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던 것처럼 위험한 상황에서도 감정을 통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진경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비행기에는 또 다른 위험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진짜 정체가 곧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기내는 일시적으로 조용해졌지만 긴장감은 여전히 감돌고 있었습니다. 진경은 다음 상황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진경은 쓰러진 김철수를 기내 뒷좌석으로 끌고 가서 안전벨트로 묶었습니다. 승객들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지만 진경의 단호한 표정에 감히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기내 안전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모든 분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진경의 목소리에는 군인다운 권위가 묻어났습니다. 승객들은 본능적으로 그녀의 말에 따랐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남성이 진경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칼을 들고 있었지만 이제는 방어적인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박민수라고 합니다. 조직에서 자금을 관리하던 사람이었어요. 자금 관리요? 네, 그런데 조직 간부들이 제게 더러운 일을 시키려고 했어요. 인신매매, 마약 거래. 저는 그런 일은 할 수 없었습니다. 박민수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돈을 가지고 도망치려고 했던 거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들켰고 조직에서는 저를 제거하기로 했어요. 비행기에서 사고사로 위장해서 처리하려고 했던 겁니다. 진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황이 명확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서 쓰러진 그 사람은 누구죠? 최영호라는 사람입니다. 조직에서 보낸 암살자예요. 저를 죽이려고 했는데 제가 먼저 공격한 거예요. 박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진경은 화장실로 돌아가서 쓰러진 최영호를 확인했습니다. 그는 의식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진경은 즉시 그의 손발을 케이블 타이로 묶었습니다. 최영호가 신음소리를 내며 눈을 떴습니다. 그는 진경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객실 사무장입니다. 지금 상황을 설명해 보세요. 진경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최영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설명할 것도 없어요. 그냥 개인적인 문제일 뿐이에요. 최영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진경은 그의 거짓말을 간파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치고는 권총을 가진 동료가 있었네요. 최영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진경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직 폭력배들이 비행기에서 내부 숙청을 하려고 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요. 진경은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그녀는 최영호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그럼 당신도 끝장이야. 우리 조직을 건드린 사람은 절대 그냥 두지 않아. 최영호가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진경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협박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진경은 최영호의 목 뒤 압력점을 눌렀습니다. 그는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때 기내 다른 곳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경은 즉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일반석 뒤쪽에서 한 남성이 다른 승객에게 시비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는 30대 중반으로 보였고 목에 문신이 있었습니다. 야, 너 아까부터 뭘 계속 찍는 거야? 그 남성이 옆 좌석 승객에게 소리쳤습니다. 옆 좌석에 앉은 사람은 20대 청년으로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창밖을 찍고 있었는데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우리를 찍었지? 진경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 남성도 같은 조직의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혹시 사건을 목격하고
촬영했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진경이 다가가자 문신 남성이 그녀를 노려봤습니다. 당신은 누구고? 객실 사무장입니다. 승객 간에 문제가 있으면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해결? 웃기지 마. 이 새끼가 우리 일을 몰래 찍었다고. 문신 남성은 청년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경이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승객님, 다른 승객을 괴롭히시면 안 됩니다. 뭐? 손 치워. 문신 남성이 진경의 손을 뿌리치려고 했지만 진경의 힘이 더 강했습니다. 그녀는 군 시절 단련한 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프게 하기 싫은데 자리로 돌아가시죠. 진경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뭐야? 감히 나한테. 문신 남성이 주먹을 휘두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경은 이미 그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진경은 기내 복도를 이용해서 문신 남성을 좁은 공간으로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내 카트를 밀어서 그의 이동 경로를 차단했습니다. 으악! 문신 남성이 카트에 다리를 부딪혔습니다. 진경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의 팔을 비틀어서 제압했습니다. 놔달라고. 조용히 하세요. 다른 승객들에게 피해를 주지 마세요. 진경은 문신 남성을 빈 좌석으로 끌고 가서 안전벨트로 묶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신속했습니다. 승객들은 진경의 모습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평소에 얌전해 보였던 객실 사무장이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의외였습니다. 저 승무원 진짜 대단하네요. 어떻게 저렇게 쉽게 제압하지? 승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진경은 그들을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전한 비행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진경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 비행기에는 생각보다 많은 조직 폭력배들이 탑승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적이 단순한 암살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진경은 목에 걸린 아버지의 군번줄을 만지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상황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경이 세 번째 조직원을 제압한 후 기내는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박민수가 진경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여전한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혹시 조직에서 몇 명이나 더 보냈는지 아시나요? 그건 당신이 더 잘 알겠죠. 진경은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그녀는 기내를 한 바퀴 돌며 다른 수상한 승객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때 일반석 중간쯤에서 한 남성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평범한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외모도 일반적인 회사원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경의 예리한 눈은 그의 움직임에서 이상함을 포착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가 너무 조용했습니다. 마치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성은 화장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에 들어가지 않고 기내 앞쪽으로 계속 걸어왔습니다. 진경은 그를 주시했습니다. 남성이 조종석 근처에 도착했을 때 그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잠깐요. 진경이 그를 불렀습니다. 남성은 돌아서서 진경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차가운 빛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 화장실 가는 길이었는데 앞쪽 화장실이 사용 중인 것 같아서요. 남성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진경은 그의 거짓말을 간파했습니다. 화장실은 뒤쪽에 있습니다. 앞쪽에는 화장실이 없어요.
남성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진경은 즉시 그의 손에 들린 물건을 확인했습니다. 작은 무전기였습니다. 무전기를 왜 가지고 계시죠? 이것은 회사용 업무폰입니다. 업무폰이 무전기와 똑같이 생겼네요. 진경은 한 발짝 남성에게 다가갔습니다. 남성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당신도 같은 조직 사람이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남성은 계속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자꾸만 정장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진경은 순간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남성의 손목을 잡고 그의 정장을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권총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나 달라고. 남성이 저항했지만 진경의 힘이 더 강했습니다. 그녀는 남성을 바닥에 눕히고 권총을 빼앗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해보세요. 진경은 남성의 목에 압력을 가했습니다. 남성은 숨이 막혀서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계속 압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하겠어요. 진경이 압력을 줄이자 남성이 말했습니다. 저는 조직에서 보낸 백업입니다. 만약 앞선 계획이 실패하면 제가 나서기로 했어요. 백업 계획이 뭐죠? 비행기를 납치하는 것입니다. 진경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암살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큰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납치해서 어디로 가려고 했던 거죠? 그건 말할 수 없습니다. 남성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진경은 그의 무전기를 확인했습니다. 무전기에는 여러 채널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으로 누구와 연락하는 거죠? 남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진경은 무전기를 켜보았습니다. 응답자. 상황 보고하라.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진경은 잠시 생각한 후 응답했습니다. 계획 변경됐다. 목적물 확보 완료. 진경은 군 시절 사용했던 작전 암호를 사용했습니다. 상대방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노렸습니다. 확인. 다음 지시 대기하라. 무전기에서 답이 왔습니다. 진경은 무전기를 껐습니다. 누가 지시하는 거죠? 조직 간부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말할 수 없어요. 남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경은 그를 빈 좌석으로 끌고 가서 묶었습니다. 박민수가 진경에게 다가왔습니다. 납치라니요? 설마 저 때문에 이런 큰 계획을 세웠을 리는 없을 텐데요. 당신이 가져간 돈이 얼마나 되죠? 50억 정도 됩니다. 진경은 놀랐습니다. 50억은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를 납치할 정도의 큰 계획을 세울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목적이 있을 겁니다. 진경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조직 폭력배들이 비행기를 납치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때 기내 방송이 들렸습니다. 승객 여러분, 기장입니다. 기상 악화로 인해 착륙이 지연될 예정입니다. 진경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날씨는 맑았는데 왜 기상 악화라고 하는 걸까요? 기장님, 무슨 일이시죠? 진경은 조종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조종실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기장님, 진경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진경은 비상키로 조종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기장과 부기장이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종석에는 낯선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죠? 조종사입니다. 진짜 조종사 말이에요. 남성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진경은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 비행기는 이미 납치당한 상태였습니다.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건 곧 알게 될 겁니다. 남성은 조종관을 조작했습니다. 비행기가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진경은 자신의 목에 걸린 아버지의 군번줄을 만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 시작되었습니다. 진경은 조종실에서 가짜 조종사와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예정된 항로에서 벗어나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원래 항로로 돌아가세요. 진경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짜 조종사는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목적지가 있거든요. 어디로 가려는 거죠? 궁금하시겠지만 곧 알게 될 겁니다. 가짜 조종사는 계기판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진경은 묶여있는 진짜 기장을 확인했습니다. 기장님, 괜찮으세요? 기장은 입에 테이프가 붙어 있어서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진경은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떼어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갑자기 조종실에 들어와서 우리를 제압했어요. 기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제부터였죠? 이륙한 지 20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승무원인 척하고 들어왔는데 진경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조직폭력배들은 처음부터 이 비행기를 납치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박민수는 단순한 미끼였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당신들의 진짜 목적이 뭐죠? 진경이 가짜 조종사에게 물었습니다. 돈입니다. 아주 큰 돈 말이에요. 50억 때문에 이런 큰 계획을 세웠을 리는 없을 텐데요. 50억? 가짜 조종사가 웃었습니다. 그건 부차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훨씬 더 큽니다. 그때 조종실 문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성으로 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분위기는 다른 조직원들과 달랐습니다. 오진경 씨, 처음 뵙겠습니다. 남성이 진경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진경은 놀랐습니다. 제 이름을 어떻게 아시죠? 당신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습니다. 전직 해군 특수전전단 출신, 현재 대한항공 객실사무장. 남성은 진경의 이력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인 오태식 씨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진경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나온 것이 의외였습니다. 제 아버지가 왜 나와요? 15년 전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 조직의 자금줄을 끊었습니다. 북한 공작선 격침 작전 때 말이에요. 남성의 목소리에는 원한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작전으로 우리가 북한과 거래하던 루트가 완전히 차단됐어요. 수백억 원의 손실이었습니다. 진경은 아버지의 과거 작전이 조직 폭력배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복수하려는 거군요. 복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새로운 거래 루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남성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래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공해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북한 선박과 만날 예정이에요. 진경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국내 조직 폭력배 사건이 아니라 국제적인 범죄였습니다. 승객들은 어떻게 할 거죠? 걱정하지 마세요. 거래가 끝나면 모두 풀어드릴 겁니다. 믿을 수 없네요. 진경은 냉소적으로 답했습니다. 그녀는 이런 상황에서 범죄자들의 약속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믿든 말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당신은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요. 남성은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냈습니다. 이제 조용히 기내로 돌아가세요. 안 됩니다. 진경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이 저항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요.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계획했습니다. 그럼 왜 저를 살려두죠? 방해만 될 텐데요. 진경의 질문에 남성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당신은 특별한 가치가 있어요. 북한 측에서 특별히 요청했거든요. 무슨 말이죠?
당신의 아버지가 격침시킨 공작선에는 북한의 중요한 요원이 타고 있었어요. 그 요원의 아들이 지금 북한 고위층에 있습니다. 남성의 설명에 진경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북한으로 넘겨주기로 했어요. 아버지의 죄를 딸이 대신 치르는 거죠. 진경은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아버지의 과거 작전과 연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국가를 위해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에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복수의 대상이에요. 남성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진경은 조종실을 둘러봤습니다. 가짜 조종사는 계속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었고 뒤에 서 있는 남성은 권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경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군번줄을 만지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위험한 상황에서도 절대 감정에 휩쓸리지 말라고 하셨죠. 감상적인 얘기는 그만하세요. 남성이 권총을 더 가까이 들이댔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말씀도 하셨어요. 정의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요. 진경은 순간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조종실의 비상장비함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안 돼. 남성이 소리쳤지만 진경은 이미 비상장비함에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만이 아는 특별한 물건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15년 전 아버지가 남긴 것이었습니다. 진경의 진짜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진경은 비상장비함에서 검은색 가죽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대한항공 비상사태 대응요원 자격증과 함께 낡은 신분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 예비대원 오진경. 신분증을 본 남성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진경은 15년 전 국정원 예비 특임요원으로 선발된 후 민간항공사로 배치된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국정원 요원이었다고? 예비대원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진경은 가방에서 작은 통신 장비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긴급 상황에서만 사용하는 특수 장비였습니다. 이건 항공 서비스가 아니에요. 생존 작전입니다. 진경은 자신도 모르게 속으로 움츠렸습니다. 아버지가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남성이 권총을 더 가까이 들이댔습니다. 국정원 요원이든 뭐든 상관없어. 이미 게임은 끝났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경은 통신 장비를 작동시켰습니다. 그 순간 조종실에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뭘 한 거야? 가짜 조종사가 소리쳤습니다. 계기판에 여러 경고등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긴급 신호를 보냈어요. 이제 한국 공군이 우리를 추적하고 있을 겁니다. 진경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녀도 이 장비가 정말 작동하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더 빨리 목적지에 도착해야겠군. 남성은 가짜 조종사에게 지시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북한 선박과 접촉점에 도착해. 알겠습니다. 가짜 조종사는 비행기의 속도를 높였습니다. 진경은 이 기회를 노려야 했습니다. 조종실은 좁은 공간이었지만 진경에게는 오히려 유리했습니다. 군 시절 좁은 공간에서의 전투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조용히 기내로 돌아가. 남성이 진경을 밀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경은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경은 남성의 손목을 잡고 비틀었습니다. 권총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즉시 남성의 목 뒤 압력점을 눌렀습니다. 으악! 남성이 쓰러졌습니다. 가짜 조종사가 뒤돌아보려고 했지만 진경은 이미 그의 뒤에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원래 항로로 돌려놓으세요. 안 돼. 그럴 수 없어. 가짜 조종사가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진경은 그의 목에 팔을 감고 압박했습니다. 선택하세요. 협조하든지 아니면 기절하든지.
알겠다. 알겠어. 가짜 조종사는 항복했습니다. 진경은 그를 조종석에서 끌어내고 진짜 기장을 풀어줬습니다. 기장님, 괜찮으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기장은 떨리는 손으로 조종관을 잡았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조직폭력배들이 비행기를 납치해서 북한으로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 막았습니다. 진경은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기내에 다른 조직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장님, 김포공항으로 긴급 착륙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관제탑에 연락하겠습니다. 기장은 무전기를 들고 관제탑에 연락했습니다. 김포관제탑, 김포관제탑. 대한항공 1247편입니다. 긴급 상황 발생. 즉시 착륙 허가 요청합니다. 대한항공 1247편.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기내에서 납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통제됐지만 긴급 착륙이 필요합니다. 진경은 조종실을 나가서 기내로 향했습니다. 승객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박민수가 진경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조종실은 확보했어요. 하지만 아직 다른 조직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경은 기내를 둘러봤습니다. 그녀가 제압한 조직원들은 여전히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혹시 놓친 사람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기내 뒤쪽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한 승객이 다른 승객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조용히 해. 움직이지 마. 그는 30대 후반의 남성으로 지금까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승객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당신도 조직 사람이군요. 진경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오면 이 사람들을 다치게 할 거야. 남성은 옆에 앉은 여성 승객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진정하세요. 이미 게임은 끝났어요. 끝났다고? 우리에게는 아직 백업 플랜이 있어. 남성은 주머니에서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본부. 작전 실패. 비상계획 가동하라. 무전기에서 답이 왔습니다. 확인. 10분 후 실행한다. 진경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비상계획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비상계획이 뭐죠? 곧 알게 될 거야. 우리가 이 비행기를 못 가지면 아무도 못 가지게 할 거야. 남성의 말에 진경은 최악의 상황을 상상했습니다. 혹시 비행기를 폭파하려는 것일까요? 설마 폭탄을? 맞아. 이 비행기 어딘가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어. 10분 후에 터질 거야. 승객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비명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진경은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10분 안에 폭탄을 찾아서 해체해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폭탄이 어디에 있죠? 그건 비밀이야. 혼자서 찾아봐. 남성은 비웃었습니다. 진경은 빠르게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모두 침착하세요.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진경은 승객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 자신도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9분, 8분, 7분. 진경은 마지막 결전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진경은 폭탄이 설치되었다는 남성의 말을 듣고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시간은 7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박민수 씨, 이 사람을 감시하고 있으세요. 진경은 박민수에게 인질범을 맡기고 폭탄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군 시절 폭발물 처리 훈련을 받았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폭탄은 보통 기내에서 가장 치명적인 위치에 설치됩니다. 진경은 혼자 중얼거리며 기내를 살펴봤습니다. 연료 탱크 근처, 조종실 바로 아래,
또는 기내 중앙부가 가장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6분.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진경은 먼저 기내 바닥을 확인했습니다. 카펫을 들춰보니 이상한 전선이 보였습니다. 여기에 있군요. 진경은 전선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전선은 기내 중앙부 자석 아래로 이어졌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가방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승객 여러분, 이 자석 근처에서 떨어져 주세요. 진경은 승객들을 대피시키고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디지털 타이머와 함께 플라스틱 폭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5분. 타이머는 무정하게 시간을 카운트다운하고 있었습니다. 진경은 폭탄의 구조를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빨간 선, 파란 선, 노란 선. 폭탄에는 여러 개의 전선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진경은 군 시절 배운 지식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복잡한 폭탄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떤 선을 끊어야 하죠? 인질범이 비웃었습니다. 틀리면 즉시 폭발해. 신중하게 선택해. 진경은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도 절대 감정에 휩쓸리지 말라. 4분. 진경은 폭탄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전선들의 연결 상태를 확인하고 타이머의 구조를 파악했습니다. 빨간 선은 전원, 파란 선은 기폭장치, 노란 선은. 진경은 각 전선의 역할을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기내 방송이 들렸습니다. 승객 여러분, 기장입니다. 긴급 상황으로 인해 김포공항에 비상 착륙할 예정입니다. 안전벨트를 매고 충격에 대비해 주세요. 진경은 비상 착륙까지의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최소 5분은 걸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폭탄은 3분 후에 터질 예정이었습니다. 3분. 진경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녀는 노란 선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안전장치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말 그것을 끊을 거야? 인질범이 물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확신이 없어 보이는데? 진경은 인질범의 표정을 보고 직감했습니다. 노란 선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2분.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진경은 다시 한번 폭탄을 살펴봤습니다. 그때 작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진경은 중국제 폭탄의 구조를 떠올렸습니다. 군 시절 교육에서 중국제 폭탄은 보통 녹색 선이 안전장치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폭탄에는 녹색 선이 없었습니다. 대신 연두색 선이 있었습니다. 1분. 진경은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녀는 연두색 선을 선택했습니다. 아버지, 저를 지켜주세요. 진경은 아버지의 군번줄을 만지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연두색 선을 잘랐습니다. 30초, 29초, 28초. 타이머는 계속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경은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았습니다. 틀렸군. 인질범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도 폭탄과 함께 죽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10초, 9초, 8초. 진경은 마지막 순간에 또 다른 선을 발견했습니다. 타이머 뒤쪽에 숨겨진 회색 선이었습니다. 7초, 6초, 5초. 진경은 회색 선을 잘랐습니다. 4초, 3초, 2초. 타이머가 멈췄습니다. 2초에서 정지한 것입니다. 성공했다. 기내에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진경은 주저앉았습니다. 극도의 긴장감에서 벗어나니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인질범이 물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직감이 왔어요. 진짜 안전장치는 숨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진경은 숨을 고르며 답했습니다.
기내 방송이 다시 들렸습니다. 승객 여러분, 김포공항 착륙 준비 완료됐습니다. 곧 착륙하겠습니다.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진경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김포공항의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드디어 끝났군요. 박민수가 안도감을 표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착륙할 때까지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진경은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공항에는 경찰과 소방서, 그리고 공항 보안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이 하나씩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진경은 마지막에 내렸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당신 덕분에 모든 승객이 무사할 수 있었어요. 기장이 진경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신가요? 일반 승무원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오래된 교육 훈련 덕분입니다. 진경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자세히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경은 다시 조용히 객실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듯한 손길로 안전벨트를 정리하고 쓰러진 잡지를 곧게 세웠습니다. 그녀의 목에는 아버지의 군번줄이 다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 그녀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기내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이 비행은 진경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가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비행 중에는 감정도 날개도 내릴 수 없다. 진경은 아버지의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이제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